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이 공식 확인되면서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이 정신적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야생 멧돼지가 육로나 강을 통해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ASF는 한 번 발생하면 양돈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만큼 양돈 농가들은 ASF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 멧돼지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방역 담당자들도 차단 방역에 여념이 없는데요. 김인경 기자가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군의 양돈 농가를 만나봤습니다. 경력 14년 차의 양돈 농가 이창번 씨. 그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돈사 안팎을 더욱 철저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만큼 북한의 야생 멧돼지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근처이고 또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다 보니까 언젠가는 넘어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예방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입니다. 농장 전체를 폐쇄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길게는 10년까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양돈 농가에겐 치명적입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인 이곳 연천군의 양돈 농가들은 북한에서의 ASF 발생 소식을 접한 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잔존하고 그 치사율은 100%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려고 해도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는 못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 씨는 돼지에 열이 오르거나 피부가 충혈되는 등 ASF 감염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지 사육하는 4,000마리의 돼지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농장을 빙 둘러 튼튼한 철제 울타리를 쳐놓았지만 멧돼지가 울타리를 뚫고 넘어올 가능성도 있어 혹시 뚫린 곳은 없는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ASF 발생 소식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건 농축협 공동방재단도 마찬가지. 경기 파주 연천 축협의 공동방재단은 4개조로 나눠 관내 양돈 농가 37곳을 매일 들르며 농장 바깥에 소독약을 분무 살포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출입은 못하고 주위에서 분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도우려고 이제 특근도 계속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제 계속 합니다. 저희가. 방재단은 또 농장을 드나드는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농장 출입구에 생석회를 직접 뿌리거나 농가에게 생석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ASF 발생 주의 현수막을 내걸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도 이들의 몫입니다. 농축협 담당자들의 매일 같은 방역 작업에도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은 북한의 야생 멧돼지가 육로나 수계로 넘어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ASF가 북한까지 전파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접경 지역 검역 강화와 함께 북한과의 공동 방역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접경 지역에 ASF 1차 방역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ASF가 남한으로 유입되면 최악의 경우 우리 양돈업이 완전히 붕괴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지난 주말 사이 접경 지역에 대한 1차 방역 저지선 구축을 끝마쳤습니다. 우선 접경 지역 내 모든 양동 농가와 도축장 등을 일제 소독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마다 농가와 도축장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선 차단 방역과 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독은 돈산 내부뿐만 아니라 돈사 외부,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축산 관련 차량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만에 하나 국내에 ASF 바이러스가 이미 유입됐을 경우 차량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접경 지역 10개 시군으로 가는 축산 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하고 접경 지역 내 모든 양동 농가의 진입로에도 생석회가 뿌려졌습니다. 생석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생석회하고 물이 만나서 고온으로 발생하면 그 차량 바퀴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ASF 전파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대책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접경 지역 전체 양동 농가 중 66%인 232농가만 울타리 설치가 완료됐는데 나머지 농가들도 서둘러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접경 지역 내에선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방목 사육을 당분간 금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방역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가동하라고 말했습니다. ASF의 전파 속도와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현재 북한에서 ASF가 매우 빠르게 남하하며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총리는 지난 1일 강화도 일대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오는 5일에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직접 챙길 예정입니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매일 영상 점검회의를 열 것을 주문했습니다. 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농가뿐 아니라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정부와 양돈 농가 모두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돼지 사육 실태와 또 방역 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북한 축산공무원으로 일하다 탈북하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북한이 OIE에 지난 5월 23일 첫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님께서는 이미 지난 4월 초에 저희 NBS 뉴스24에 출연하셔서 북한의 ASF가 확실하다 이런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 ASF가 처음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그 발생 건수가 9 이상 또 9 이전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농장주들이 이게 ASF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또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위심조차 안 하고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북한이 자강도 농장에만 ASF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한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강도라는 지역이 축산업 차원에서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강도는 특히 산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특성으로 해서 그 양돈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고를 하면 국제기구에서 이제 시찰이 나오는데 시찰이 나왔을 경우에 북한의 민낯을 될수록 적게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고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OIE에 신고한 것보다 북한 내에서 ASF가 더 확산돼 있다. 그렇다면 참 큰일인데요. 자, 북한의 방역 체계, 우리 남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ASF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앙에서부터 더 지방, 농장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실제 이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은 잘 구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흔한 이제 소독차조차도 없고요. 방역 설비도 너무 이제 그 부족해가지고 사람 이동은 이제 잘할지 몰라도 그 이제 폐사체 관리나 살처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기르는 돼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제 주민들에게 가축 질병 발병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되니까 거의 뭐 자체로 북한이 이제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이 ASF가 국내로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북한 전역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엄청난 피해를 이제 입을 수가 있거든요. 안준 자리에서 방역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북한에서 발병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축산 안보와도 이제 연계된 문제니까 그냥 제한만 하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닥쳐온 위기를 남북이 합쳐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ASF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조충희 연구원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황 호조로 인한 생산 과잉으로 양파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물량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양파값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인데요. 이에 정부는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힘을 합쳐 7월 말까지 햇양파 특별 소비 촉진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인 양파 풍년으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7월 말까지 햇양파 특별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번 2차례에 걸쳐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고 농협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시장 격리를 실시해 10만 톤 내외의 공급 과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양파 소비 촉진에 나선 겁니다. 양파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 심리로 인해 산지 거래가 줄고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5월 평균 양파 도매 가격은 상품 1kg당 665원으로 평년보다 15%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병충해 없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생산량은 평년보다 13% 증가한 128만 톤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양파 공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량 소비처와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지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양파 소비를 적극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산지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전국 520여 개 농협 매장에서 양파 기획 특판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 특판을 전국의 주요 대형 유통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협은 기획 특판 기간에 540톤의 양파를 정상가보다 25%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자체 특별 행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양파 효능 홍보용 안내판을 제작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등 대량 소비처의 단체 급식에서도 양파 사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짜장, 볶음밥처럼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 식단을 확대 편성하고 영양사에게 관련 요리법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각 지자체들은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늘리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 외에도 사은품 등을 양파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정성껏 재배한 양파를 하나 더 소비하여 주는 것이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양파 수급 대책에 이어 소비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농가들은 하루빨리 양파 가격이 안정세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농협이 농민들의 밭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밭농업 대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령 여성 농민이 많은 밭작물 농가의 일손 부담과 영농비를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농협은 우선 전국 68곳 지역 농협을 시작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농협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고충을 겪는 밭작물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은 벼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기계 은행 사업에 밭농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밭농업 대행 사업을 펼칩니다. 농기계 은행 운영으로 쌓은 농사 대행 노하우를 밭농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농협은 우선 전국 68개 지역 농협을 시작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곳을 늘릴 계획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농협은 직접 인력을 고용하고 기계를 마련해 밭농사를 대행해주고 시중보다 약 10% 저렴하게 작업비를 받습니다. 농협에서 현재 마련한 사업 대상 작목은 콩, 고구마, 감자 등 10종이지만 타 작목을 원하는 지역 농협이 있으면 작목을 늘릴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밭농업은 지난해 기준 75만 헥타르 면적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밭농업 기계화율은 2017년 기준 평균 60.2%에 불과합니다. 그중 정식의 기계화율은 9.5%, 수확은 26.8%로 대부분의 노동력을 농민의 일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번 사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과 손을 잡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440억 원의 예산으로 밭농업 기계를 구입해 주산지 영농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밭작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에 농협도 적극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대행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농협 한 곳당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2억 원의 농기계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지역 농협은 농기계 구입 가격의 35%를 임차료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남 한평군 나산면에서 2019년 밭농업 일관 농장업 대행 시연회를 열고 올해 시행하는 밭농업 대행 사업과 밭농사용 최신 기계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시연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관계자와 농민 10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작업 장면을 꼼꼼히 지켜봤습니다. 밭작업은 지금 기계화율이 60%에 그치고 있어서 반드시 밭작업에 대한 농기계화가 되어지지 않는 한 밭작물에 대해서 생산비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밭작업에 대한 농기계의 작업 대행을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밖에도 농협은 무이자 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해 농기계 수리와 유류비, 인건비 등에 쓸 예정입니다. 육묘에서 수확까지 농작업 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밭농사에 들어가는 노동시간을 25% 줄이고 생산비를 10%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밭작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등에 총 4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러시아에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소형 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농산물은 사과와 메론, 참외 등 27개 품목으로 신선한 상태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특별 제작한 10피트 길이의 소형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때 20피트 이상의 대형 냉동 컨테이너만 사용할 수 있어 수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동해시에 구축되는 콜드체인 시스템과 연계해 신선 농산물의 수출을 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산업 분야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농식품 창업기업 레벨업 엑셀러레이팅 사업의 지원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투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서면 평가를 거쳐 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집 대상은 농산 가공, 축산과 같은 농산업 분야에서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7년 미만의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은 생대추의 품질을 높이고 수확량을 늘리려면 6월 상중순경에 순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순지르기는 올해 자라난 3가지의 끝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웃자람이 심해지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추는 묵은 가지와 새 가지의 잎줄기 모두에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어느 가지에 착과를 할지 선택한 후 열매가 달릴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는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노지재배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 등 현장 기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술로는 고온성 작물인 고추의 저온 피해를 줄이는 방법과 진딧물과 총채벌레 등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방법, 그리고 고추의 비료를 적정하게 주는 방법 등입니다. 또한 잦은 강우와 폭염으로 인해 생기기 쉬운 고추 탄저병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